자, 방정식, 부등식 활용 속도와 가속도를 이제 볼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은 사실 거의 없는데,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유형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자, 먼저 방정식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부등식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볼 건데, 사실 거의 둘이 똑같거든요? 보면은, 자, 우리는 그 1학년 때 고등수학 상하면서 사실 한번 접했던 내용이기는 해. 만약에 이제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y는 fx가 있어. y는 fx. 뭐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x축이 있어.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은 어떤 식을 세워줘야 되죠? 교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어떤 식을 세워줘야 돼? 는영, fx 는영을 세워주는 거지. 맞니? 내 말 뜻을 잘 들어야지. 자, 이제 그 내용을 그냥 똑같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y는 fx와 y는 0. y는 fx와 x축의 y는 0이죠. 이 두 함수의 뭐와 같다?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즉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y는 fx와 x축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찾고 싶으면은 이제 는 0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근이 그 교점의 x좌표가 되며, 그렇게 세운 그 방정식의 그 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결국 그 교점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자, 이게 x축이랑의 교점을 지금 따졌지만 좀 더 일반화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두 함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면은 이 y는 fx와 y는 gx, 그 양변에 있는 것을 함수로 생각했을 때 그 두 함수의 그래프에 뭐와 같다?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아까랑 똑같이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자, 아까와 똑같이 이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로 쓰시면 됩니다. 두 함수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풀 때에는 뭐 2차 방정식, 뭐 1차 방정식, 그냥 몇 차 방정식이든 항상 거의 한 99.9%는 는 0으로 해서 풀죠. 는 0으로. 방정식을 만약에 세웠는데, 만약에 fx는 gx라는 식을 만약에 세웠어. fx는 gx. 그럼 이 상태 그대로 냅둬서 푸는 게 아니라 다 한쪽 변에다가 다 몰아놓고 는 0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인수분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는 0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푸는 게 이미 이제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당부장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은 우리가 넘겨서 는 0으로 생각해서 풀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이 y는 fx와 y는 gx 이 두 함수의 그 실근의 개수는 그 서로 다른 그 교점의 개수가 같겠죠? 그거는 이제 넘겨가지고 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넘겨가지고 이 fx 빼기 gx라는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와도 같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방정식의 실근을 갖지 않으면은 얘가 근이 없다.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교점이 없다. 그래서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근의 판별이 나와. 근의 판별.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인데 3차 방정식은 그러면은 3차 시 equal 0이라는 꼴로 표현이 되면은 3차 방정식 맞나요? 그죠?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거를 이제 함수로 만들고 우변에 있는 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생각하면은 얘는 3차 함수가 되고 얘는 x축이 되겠지. 그래서 그 3차 함수와 그 x축의 교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만약에 이제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가지는 케이스 기억납니까? 3차함수.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일 때 극값 가지는 거는, 자, 3차함수 기형이 뭐 요런 것도 있었고, 요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었는데, 극값을 가지는 케이스는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었죠? 1번이었었죠? 1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근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은, 만약에 극대하고 극소하고 곱했을 때 음수면, 이게 의미하는 게 서로 반대보호라는 얘기죠. 반대보호. 만약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만약에 반대보호 관계에 있다면, 얘는 그 3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여야 되냐. 서로 다른 세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 극대극소가 반대보호이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 그리고 곱해서 0이다.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가 0이 있는 거거든. 0이 존재하는 거야. 둘 중 하나가 0인 거야. 그때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만약에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양수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같은 보호일 때거든요. 둘 다 플러스든 둘 다 마이너스든. 둘 다 만약에 이제 같은 보호로서 존재하게 될 때에는 얘는 이제 서로 다른 한 실근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밑에 그림에서 확인이 됩니다. 극대극소가 반대보호이려면은 그 극대가 되도록 하는 점하고 극소가 되도록 하는 점 사이에, 여기 사이에 X축이 반드시 지나야 돼, X축이. 왜? 자, 보통 다항함수는 극대값이 더 큰데, 극소보다 큰데, 반대보호라는 얘기는 극대가 플러스고 극소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반드시 뭐가 지나가야 돼, 값이. 0을 거쳐서 가야 되겠죠, 0을. 그러니까 X축이 극대극소 사이를 이렇게 지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극대극소 사이를 지나게 되면은. 오케이? 뭐, 요 그림에서 그 글의 X축을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뭐, 극대랑 여기, 그 다음에 극소, 여기 사이를 지나게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요렇게 3점, 뭐, 이렇게 교점이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상황. 뭔가 둘 중 하나가 값이 0이 될 때에는 요런 케이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극대에서 X축에 지금 접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극대에서 X축에 접하게. 그러면은 총 교점이 2개가 지금 나오게 되고, 반대로 극소에서 X축에 접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교점이 2개가 생기는 상황이죠. 자, 요 경우 같은 경우 이 노란색을 X축이라고 생각해봐. 노란색을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도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밑으로 이제 그어도 우리는 똑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그어도. 이 분홍색은 아까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었고, 노란색은 지금 교점이 2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극대극소가 이제 같은 부호일 때, 이때는 어떻게 존재해줘야 되냐면은, 이때는 이제 요런 상황이거든,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교점에 지금 하나가 생기며, 극대극소가 그 같은 쪽에 있습니다. 같은 쪽에. 둘 다 X축 위에 있던, 아니면은 둘 다 X축 아래에 있던, 그렇게 이제 위치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확인이 됩니까? 네, 같은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편에 있다. 자, 그 상황을 요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요 그림에서 좀 더 연장해서, 자, 선을 이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은 교점이 1개. 선을 또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교점이 1개가 나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되시겠습니까? 네. 정리하면은 그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에 한해서는 그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극대와 극소의 부호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극대와 극소의 부호를 보고. 아시겠죠? 그래서 둘이 반대해 보면 3개. 만약에 0이 있으면 2개. 같은 부호면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밑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제 하나 더 나오는데, 극대극소가 만약에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 3개. 만약에 값이 0인 게 존재하면은 2개,
같은 부호면 한 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있잖아요, 얘들아. 지금은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 2번, 3번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죠. 중근일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양일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상황이야. 갖지 않는 상황. 그래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개형은 이렇게 계속 뭐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최고치 계수가 음수이면 뭐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런 모양일 텐데 그때는 반드시 근이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은 일단 x축을 어떻게 긋든 간에 교점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교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점은 하나밖에 없어서 실근은 하나인데 그 삼중근을 가지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삼중근. 근 세 개가 다 이제 중복돼가지고 다 같은 하나의 값을 가지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삼중근을 가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삼중근.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상황은 뭐 요런 상황.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구별됩니까, 이거? 구별이 되니? 얘는 왜 중근이고, 아니, 모양은 비슷한데, 얘는 왜 중근이고, 얘는 왜 뭐 한 실근과 두 허근인지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되니? 자, 이거를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그 함수식을, 자, 함수를 좀 몇 개 좀 예시를 들어서 그려볼 건데, 만약에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식이 표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0과 1이라는 의미야. 2차 함수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0이라고 보고 여기를 이제 1이라고 보면은 이 2차 함수는 자, 최고참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내가 변화를 줄 거야. 변화. 그 x 부분을 내가 제곱으로 한번 써볼 거야. x 부분을 제곱으로. 그러면은 그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요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요 고민을. 네? 자, 세로 한번 좀 그릴게요. 세로. 자, x쪽에 변화를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일단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은 0, 1. 이건 변하지 않을 건데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 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 증감표 우리가 할 때 내가 이거 뭐 홀수제곱, 짝수제곱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니 이거? 홀수제곱, 짝수제곱? 그래서 뭐 짝수제곱일 때는 부호 변화가 없다. 홀수제곱일 때는 부호가 뭐 한번 바뀐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일단은 그 큰 쪽부터 그릴 거야. x가 1보다 크면은 양수죠. 그럼 일단 그림은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게 그림은 그려줘야 돼. 올라가게. 근데 이 0 부근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은 일단은 1보다 조금 작아지는 순간 음수로 들어옵니다. x축보다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0을 거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부호가 바뀌니? 안 바뀌죠. 이미 지금 함수값이 음수인 상황이야. 0을 거쳐서 음수가, x가 음수가 돼버려도 이 전체 함수값이 음수인 거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0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얘는 지금 내려가는 모양새지만 언젠가는 올라가서 0이랑 만나긴 해야 돼. 근데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럼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요걸 토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지수가 홀수일 때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니까 x축을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관통해서 가로질러서 지나간다. 홀수 제곱일 때. 근데 짝수 제곱일 때는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약간 접하게 지나가죠?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건 뭐냐면은 만약에 세제곱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제곱이야, 만약에. x 세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이때는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자, 일단은 x가 1보다 크면 양수는 맞고 1보다 조금 작아지는 순간 음수로 들어오는 건 맞아. 자, 우리는 이제 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해야 되는데 올라가기는 가는데 자, 여기서 올라갔죠,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는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야죠. 그 홀수 제곱이니까. 그럼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 맞니?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럼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기가 0을 찍은 다음에 올라가면 돼.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기울기를 이제 여기서 0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는 거야. 4차 함수 중에서 이런 개형이 있었죠? 이런 개형이.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홀수 제곱일 때는 가로지르고 짝수 제곱일 때는 접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 지수가 1일 때 인수를 하나로 가질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 그 지나갈 때 접선이 이 x축과 평행하지가 않죠? 즉 기울기가 0이 아니죠? 여기서는. 근데 이때는 봐봐. 이게 2제곱, 지수가 이제 2 이상이 돼버리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기울기가 0이야. 여기선 기울기가 0이고 x축이 접하고, 그리고 얘는 홀수 제곱이긴 하지만은 얘도 x축에 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접하면서 가로지르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하면서 가로지른다. 아시겠습니까? 접하면서 가로지르는 모양이고, 자, 홀수 제곱 중에서 1일 때는 그냥 짝수일 때는 접하게,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는 무조건 접한다. 요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그러면은 3중근을 가지는 상황은 결국에 여기를 만약에 y축으로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y축으로 얘가 이제 약간 y는 x 세제곱처럼 그려지는 함수란 말이죠. 이게 지금 지수가 3이니까 결국 여기서 가로 지르기는 하는데, 홀수이니까 가로 지르기는 하는데 여기서 접하면서 지금 지나는 상황이 되겠죠. 접하면서 지나는 상황.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되면은 얘는 중근이 아닌 것이 이제 확실해지죠. 중근이면은 접하면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접하면서. 오케이? 접하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필수 예제를 풀어보자. 필수 예제를.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리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저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을 구해주래.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더 낫다, 이런 거는 그냥 개인의 선택인데,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좀 이제 주로 이제 쓰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잘 안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 거의 똑같긴 한데, 보시면, 지금 저 4차 방정식에, 왼쪽이 4차식, 오른쪽이 이제 X축이라고 보면은, 4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4차 함수 fx를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라고 이제 fx를 잡으면, 이 fx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야, 지금.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 4차 함수를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림만 좀 잘 그려가지고 X축만 적절하게 교점의 세 개가 되게 찍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4차 함수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미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미분을 해주면은 3, 4, 12,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 자,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이렇게 됩니다. 12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진감표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 0, 2. 그러면은 이 도함수의 이 부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죠. 다 1제곱인 거니까 부호 변화가 다 이렇게 일어나야 될 것이고, 부호 변화가 가운데는 0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값들까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이 원래 함수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원래 함수에다가 넣어주시면 몇입니까? 제가 이제 7에다가 마이너스 5입니까? 네,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0을 넣어주면은 바로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2 빼기 K입니까? 맞나요? 네, 마이너스 K 빼기 32. 2 넣을 때 이게 없어지죠 이게? 저번에 얘기했지? 없어지죠 저게?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그래프로 좀 그려줘야 돼. 근데 K를 정확히 모르니까 정확히는 그릴 수가 없어요. 정확히.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좀 대략적으로 좀 모양만 좀 그려볼게. 일단 모양은 있잖아 얘들아. 이게 모양은. 이게 지금 그 F'X의 부 변화를 일단은 알고는 있으니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로 그림을 그려질 거야. 근데 지금 얘를 내가 더 밑에다 그린 이유는 이 값이 얘보다는 지금 더 작죠. 지금 다 마이너스 K는 공통항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숫자가 조금 다르죠? 숫자가. 그래서 얘를 값이 더 작은 것으로 지금 확인해서 더 밑에다 그린 겁니다. 더 밑에다. 지금 일단은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4차함수를 그렸어. 완벽하게 그리려면은 이제 K를 알아야 되니까. 아직은 모르죠. 그러면은 이제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 주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세 점. X축을 적절하게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X축을, 그 선을 어떻게 그어야 교점이 3개입니까? 저게? 어떻게 그어줘야 돼요? 접하게. 극대, 극소에 적절히 그어서 자, 요렇게 그으면은, 요렇게 접하면은 얘는 이제 교점이 1개고 그 다음에 여기 극소에 그려주게 되면은 교점이 몇 개입니까? 이때는? 네. 근데 3개가 만들어지니까 요거는 가능한 상황이네. 근데 요것도 됩니까? 요것도 교점 3개 나오네 이거? 네. 네.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게 2가지 상황이 존재하고 지금 내가 그은 게 X축이야. Y는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그 값이 극소 값인데 마이너스 K 빼기 5라는 값이었어. 얘는 Y 값이 지금 마이너스 K 빼기 5야. 얘가 X축,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5가 하나 등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극대값은 지금 마이너스 K여서 Y는 마이너스 K인데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K를 구해주는 것이니 K는 0. 요거까지 하나 더 나오게 되겠죠? K는요.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른 두 K는 요 두 개로 나와서 합해서 마이너스 5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합해서 마이너스 5.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근데 조금 단점이 있어. 뭐냐면은 K를 뭔지 모르다 보니까 완벽하게 저 4차함수를 그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나는 주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 방정식은 이항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내가 저 4차함수를 완벽하게 그리고 싶은 게 목표야. 근데 K 때문에 못 그리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 K를 넘깁니다. 이제는 fx를 저 K를 넘긴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만 fx라고 둘 거야. 그럼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방정식은 뭐냐면은 이제 fx는 저 마이너스 k 넘겨가지고 fx는 k라는 요 방정식을 내가 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 그리고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막 미분해가지고 하는 과정은 여기 상수항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과정까지 똑같이 나올 거야. 요 과정까지는 똑같이 나오고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값이 이 대입한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겠죠. 대입한 값이. 그래서 이제 fx 값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k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완벽히 숫자로 계산이 될 겁니다. k가 빠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k가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얘들아 그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완벽히 그릴 수 있지 않니? 이거는?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게 확실해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대략 이 정도 잡고 0,0도 이 정도 잡고 2, 마이너스 32 이 정도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 됩니까 요거? 그런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K랑 이제 따져주는 거지. 상수함수 K를 교점이 3개가 되도록 이제 그어주려면은
이렇게 그어주시고 아니면은 X축처럼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어서 나는 두 번째를 더 선호를 해. 두 번째. 근데 얘도 사실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은 이게 지금 는 K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아까 극소가 마이너스 5였죠, 여기가? 얘는 아까 0이었는데 우리는 얘네가 이제 K가 되도록 맞춰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얘는 이제 실수할 게 없는데 어떨 때 실수할 수 있냐면은 이게 이항하다 보니까 여기가 2K로 나오든가 마이너스 K로 나오든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거를 풀 때 2K라고 쓰고 혹은 마이너스 K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K로 쓰는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주면은 두 번째는 괜찮은 풀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만 좀 잘 안 하면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거는 막말로 X 하나를 넘긴 것으로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맘대로 풀면 돼. 근데 가장 보편적인 풀이는 그냥 통으로 fx라고 두던가 아니면은 미지수 있는 부분만 넘기던가 보통 두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실수할 거를 이제 고려해도 내 생각에는 두 번째 게 더 나은 것 같아. 요거는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 되니까 아시겠죠? 눈 크게 뜨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유지 2번입니다. 필수유지 2번. 별표를 하나 칩시다. 자,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는다라고 했거든. 일단 이 단원들이 지금 문제가 많고 다 그래프 그리는 거여서 요거 조금 그래프 그리는 과정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두 번째 방법처럼 해서 이 미지수를 넘겨서 풀 거야. 미지수를 넘겨서. 즉, 나는 저 미지수가 없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만 fx로 두고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fx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요거 좀 나중에 신경 써서 계산해야 되고 그럼 이제 미분해서 이제 그래프 그리를 준비를 이제 해줘야지. 요 중간 계산은 좀 다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빠르게. 잘 따라오세요. 자, 미분해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게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부호 변화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함수값 요거 3 넣어서 확인하면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 넣어서 확인해주게 되면은 몇이야? 5가 나오는 것 같네요. 요걸 토대로 함수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1,5 3, 마이너스 27 대략적으로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니까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주의할 점 이거 y절편 어떻게 나와야 될까? y절편 절편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y절편이 몇입니까? 지금 문제에서 0이죠. y절편 x가 0일 때의 y 값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게 그려야 돼요.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괜찮아. 아주 당당한 거 좋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죠. y절편이 0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상수함수 마이너스 k를 이제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는데 그럼 총 근이 몇 개인 거야? 일단 최소한 근이 3개야. 근이 3개가 나오려면은 이 극대랑 극소 사이를 지내야 된다라고 했죠? 극대 극소 사이를. 그죠? 근데 그냥 막 그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나와야 돼. 양근 2개, 음근 하나. 이걸 이렇게 그으면은 음근이 2개입니다. 양근이 하나고요. 여기. 얘는 이제 음근이 2개고 양근이 1개인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양근 2개, 음근 하나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 예, X축보다 아래쪽을 지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게 음근 하나 나오고 양근이 지금 2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얘는 양근이 2, 음근이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위치까지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따져 주셔야 돼요. 위치까지.
근데 극대극소 사이에 반드시 존재를 해주어야 되고 극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27이고요. x축 사이와 극소와 x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홍색 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7과 0 사이에 이 상수함수가 그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수함수? 요거. 네, 마이너스 k. 그냥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죠. 26개 빼서 27에서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네. 분필이 휘날린다고? 그래? 이거 가방 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연지가 안 좋아서. 그래? 마스크 끼고 있는 94를 껴. 94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근데 저거 선풍기를 안 하면 내가 더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으시면 안 돼요. 너가 참으면 안 돼? 아니, 이제 가루를 이렇게 스르스르 가루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나씩 얼굴에 맞서 떨어지고. 영양분 공급. 자, 자 보자. 자, 이제 문제 보시면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앞에 개념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은 어떠한 조건이었었죠? 극대극소가 어떻게 부호를 가져야 되지 얘네들? 다시 뭐라고? 극대극소가? 다른 부호, 반대 부호니까 곱해서 음수. 맞니 저거?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저 함수 그냥 극대극소 구해가지고 곱해서 0보다 작다 하면 되겠네. 네, 그렇게 풀어주면 끝.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는 0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는 0일 때. 아까 앞에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 3차 방정식이 이제 fx는 0이라고 해놨을걸 아마? fx는요? fx는 0이죠? fx는 0. 그러니까 는 0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는 0일 때. 그럼 는 0이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는 0이 아닐 때? 는 0이 아닐 때는 이제 이항을 이제 해준 것으로 생각해 볼 거야. 그걸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놓고 극대극소 구해가지고 곱한 게 음수다 라고 식 쓰면 나오는데 이항했을 때를 생각해 볼게. 그 fx를 저 앞에 걸로만 이제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fx는 마이너스 k라는 요 방정식을 그럼 풀어주시는 거고 요 방정식 fx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fx 그림을 2분에서 그립니다.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니까 3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함수를 그 함수 값까지 그려주게 되면은 0,16이 나옵니까? 계산 다 해놨어 미리? 근데 마3 넣어주면은 0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16? 아니네요. 아니요 마이너스 3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이너스 4 나오나요? 마이너스 4? 예,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함수를 좀 그려볼게요. 함수를 이제. 자, 마3, 0 지나고, 마1, 마4 지나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요렇게. 이게 서로 다른, 예? 마1 넣어주면은, 마1 더하기 6,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다시. 자. 컷. 아니야, 인간적인 모습.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3, 0.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자, y절편이 0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여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극점이 3개가 되려면은 극대극소 사이를 지나야 되는데 극대가 0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야 상수함수가 그 사이를 지나야 되겠죠. 상수함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저 상수함수가 0과 다시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부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예, 0부터 4까지 나와서 문제에서 k의 범위. 여기 답이다. 예. k의 범위가 답입니다. 예. 왜 5개야? k 범위. 아시겠죠? 0, 1, 2, 3, 4로 됐구나. 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필수제 4번. 가족들이 날려다녀. 자, 눈 오는 것 같아요. 자. 필수제 4번. 옆에 또 왜 그래? 자. 미리 계산하네. 자, 봐봐. 필수제 4번 보시면은, 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해주라. 라는 문제거든? 그러면은, 꼭 얘네 둘을 같다라고 해서 푸는 거가 아니라, 이항을 해도 똑같아요. 이항을 해도. 막 넘겨도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그 쟤네들이 이제 교점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은 맨 처음에는 둘이 같다라고 식을 쓰지만 지금까지 내가 늘 해왔듯이 그 미지수만 한쪽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넘겨서 풀 거야. 그러면은 EX를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EX를. 이게 넘긴 것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요 방정식을 풀 예정이다. 요 방정식을 좀 풀고 싶다. 요거를. 난 요게 하고 싶다. 그래서 좌변을 통으로 이제 fx로 좀 두시고, 통으로 fx로 두시고, 그럼 우리가 풀어줘야 될 방정식은 이제 fx는 k가 되는 거니까 상수함수 k만 좀 잘 그어줄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래요.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니까 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점인데, 우리 아까 앞에 그 개념 할 때 기억납니까?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상황 기억납니까? 극대 극소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됐었죠? 네, 0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극대 극소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는 fx는 0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fx는 0일 때.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거를 좀 확인해 보면은 자, 일단 미분을 해줍니다. 자, 때리면 이렇게 될 거야. 인수분해 바로. 그 다음에 그 증감표 확인까지 다 해주면 마이너스 2와 1, 풀, 0, 마, 0, 풀 이렇게 나오고 몇이라고? 20이라고 20? 아니 나 몰라. 나 계산 안 했어. 근데 1 넣었을 때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7인 것 같고 20 맞습니까? 20 맞아요, 20 맞아요. 예, 오케이. 두 명이 맞으면 된 거야 이제.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토대로 그래프도 그려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 20 대략 이 정도, 1, 마이너스 7, 요 정도고, 자, 그 다음에, 저 y절편 항상 확인해야 돼, y절편. y절편이 몇입니까? y절편 0입니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줄 거야.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극대를 지날 때와 극소를 지날 때입니다. 이때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야. 즉, 예, 상수함수 k가 이 극대극소 y는 20 또는 y는 마이너스 7이 더해야 되는 거니까 k가 두 가지가 나오죠. 20하고 마이너스 7. 확인. 양수 K, 양수 K. 양수 k면은 뭐야 이제? 20. 20을 해주시면 됩니다. 20. 이 조건도 잘 봐주시고. 자, 그래프 그래서 그냥 상수함수 그냥 찍 그어주면 끝. 그거 끝나는 거고, 그거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접선의 개수. 요거 별표 하나 치자, 이거.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를 별표 하나 치자. 접선의 개수. 별표 하나. 이 0,a에서 이 곡선을 향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은 이 상황을 일단 보여줄게요, 일단 상황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 y는 요 x제곱을 묶어주면은,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0,0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데, 함수가 지금 x가 0보다 크면 양수인데, x가 0일 때 짝수제곱이죠? 접하는 거 맞니, 이거? 얘가 좀 내려가려다가 이거 감보다 갑자기 이렇게 튕기는 거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니 저거? 네. 그죠? 저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근데 0,a에서 그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이 그어진대. 그러면은 어떻게 해 주어야지만이 서로 다른 세 점이 저렇게 나오냐? 세 점이 나오냐? 사실 그 상황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정도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 정도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세 개가 나옵니까 이게? 아니요? 대충 그어봐. 이렇게 하면은 접선 하나 나오네? 접선이 아니요. 접선이 지금 더 나옵니까 이게 지금? 안 나와요. 접선이 안 나옵니다. 한 여기 정도 해볼까? 여기 정도?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 봐봐. 둘. 하나, 저기, 하나. 저기.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둘. 저기 둘이에요? 좀 세 개겠어. 아니 저기를 왜 뚫어요? 접선이라면서요 접선. 접선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봐봐. 접하잖아. 아 빠꾸 뚫리면 접선. 지금은 좀 이제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로 이제 하기는 했는데 여기 지금 접하는 게 여기서 좀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림을 다시 그리자. 조금 접하는 게 닿는 거 아니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만났잖아.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봐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저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봐봐. 자 봐봐. 그림이 한 여기 정도 있으면 봐봐.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접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잘 여기다가 왜 응? 그래요 접선. 이렇게 접선을 그어볼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니? 맞니 이거? 아니 저기 접하는 한 점에서 접하잖아. 안 보여? 응. 한 점에서 저기 만나지. 빼봐. 저게 한 점이냐? 확대해봐. 한 점이지. 저기 전하는데 기울기가 같아. 봐봐. 접선도 아직 그 전에 말했지 않았어? 접선이 관통에도 접선이라고. 내가 맞다 그랬어. 근데 얘는 좀 그림이 좀 이제 이래서 이렇게 하면 응? 접선이잖아. 안 보여. 이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접선이 이제 이쪽에도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봐. 반대로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여기서 너네가 접선을 그어봐. 여기서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봐. 이 점에서 아니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접선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응. 하나. 밑으로 뭔가 지나가는 접선이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밑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더 극단적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은 접선 이거 하나 나오니? 여기서도 접선 잘 그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나올 수 있지. 오케이? 여기서? 두 점이잖아요. 두 점. 어? 아 여기 이거 이렇게. 아니 저기 흰색. 그래서 여기가 0,a가 돼가지고 여기서 세 개의 접선을 그어질 수도 있다. 그어질 수도 있다. 그치. 아니 어, 저기 두 너무 점이잖아요. 두 점. 어디가 두 점이야 어디가? 저기 어디가?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보자 얘 1번 얘가 2번 1번이 일 번 뭐? 두 점이잖아요. 아니 원래 접선은 두 점이지. 접점 하나 그 다음에 아니 이거 그럼 쭉 세 보면은? 점이잖아요. 아니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하나 두 개. 알겠니? 그러니까 저기 위쪽에 있는 점에서 F 프라임 X랑 저 기울기가 같아.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접선이라고 해도 접점이 두 개야. 얘 여기서 하나 만나고 얘를 쭉 연장을 시켜보면 제 3, 4분면에서 저 3번 같은 경우가 하나 더 만난단 나 진짜 말이야. 중요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난 센 말을 이해했어. 그러니까 접점은 기본적으로 봐봐. 기본적으로 그 접선의 방정식을 3차 함수에서 그으면은 그 교점이 두 개야. 그 접하는 거 하나하고 다른 한 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는 여기야 여기. 1번은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 2번은 이제 여기하고 여기 위쪽. 그럼 여기. 접선이 아니라 다른 여기.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선. 아니 이거 접선입니다. 접선. 이거 접선이에요. 접선. 접하잖아 요즘에서. 접하는 선. 접하는 선. 다 접하잖아요. 아니 자 일단 봐봐. 자 일단 상황은 이제 요렇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자 이제. 하는 거. 뚫면 간편한 근데 내가 너네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 나중에 미적분에서 하겠지만은 뭐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해서 변곡점은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은 여기 정도 되거든. 변곡점에서는 관통해서 변곡점 근처에서의 접선은 약간 관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림이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알겠니? 아니면 좀 더 극단적인 예시. 얘는 지금 사실 Y축 위에서 사실 긋는 거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정말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 대충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봐봐 대충 어디 정도로 잡을까? 대충 여기 정도로 잡아봐. 그러면 여기 정도로 잡으면 여기? 그럼 접선 하나 요거 하나 있지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개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오케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응?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접선 참고로 이게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한 몇 년 전 수능 그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온 게 있어. 이 3차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그 임의의 점을 잡아, 임의의 점. 그럼 그 점에서 접선이 몇 개 그어지는지. 만약에 이 점을 잡으면은 이 점에서 접선이 몇 개 그어지는가. 이 점을 잡으면은 접선이 몇 개 그어지는가. 요런 게 예전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 개수만 맞추면 근데 되는 그럼 거예요? 다접선 아니에요? 다접선? 근데 접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 다접선. 정확히 몇 개인지. 이 점에서는 접선이 3개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변곡 접선 이런 걸 막 이제 알아야 돼가지고 뭐 여기 영역, 여기 영역, 막 여기 영역 막 나누는 그런 게 있어요. 니네 미래야. 봐봐. 내년에 할 거야. 이해했어. 너무 많이 이해했어. 자 이제 보자. 본론으로 자 문제를 넘어오자 문제.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식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면은 식을 봐봐. 저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저 곡선 외부의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건데 그럼 그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t로 잡으시고 t,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그럼 접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이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접선의 방정식. y는 자, 미분해 주는 걸로 써야 되겠죠. 3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이제 x-t에다가 플러스 t세제곱 플러스 t제곱입니다. 0,a 대입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0,a를 대입해서 식 써주시면은 이제 0 들어갑니다. x에 0 들어가서 바로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t제곱 나오나? 이렇게 나옵니까? 네, 이렇다네요. 네, 내가 그렇대. 이렇대. 맞니? 네. 이거 맞니?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접점 3개가 나오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 접점의 x좌표를 t라 놓으니까 이 t가 서로 다른 3개로 나와줘야 되겠죠? 즉 이거는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계를 가질 조건이야. 서로 다른 세실계.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로 생각해서 이 t에 관한 3차 함수를 그려서 극대 곱하기 극소 서로 다른 세실계일 때에는 극대 극소의 곱이 반대보였었죠. 그거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문제. 아니면은 미지수만 이렇게 한쪽 부연으로 몰아넣었으니까 극대 극소 사이를 지날 때로 아까 확인했던 거 기억나죠? 그걸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동그라미 친 저 t에 관한 이 3차식을 이제 ft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요거 이제 미분해줘가지고 분석해서 함수 그려주시면 되는 거.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t로 묶어서 t 플러스 3분의 1 여기까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t 해가지고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이거. 자, 마이너스 3분의 1과 0 해가지고 부호변화 확인해 주시고 부호변화를 확인해 주시고 0 넣으면 0이고 자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면 몇입니까? 27분의 2에서 마이너스 27분의 1인가요 이거? 맞나? 요거 맞습니까 요거? 요거 맞니? 빨리 암산해 몇이야? 맞아요. 계산해보니까 나오니 저거? 아니요. 네.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함수로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그러니까 요 정도
0,0 이렇게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림이 어떻게 이거 여기다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생기려면은 요 상수함수 y는 a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교점이 생기려면은 극대랑 극소 사이를 지나야 되겠죠. y는 a가. 극대는 0이고 극소는 지금 마이너스 27분의 1이니까 결국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7분의 1과 0 사이다. 요거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 a를 이제 그 미지수로 상수함수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심? 네, 되심. 자, 이제 뒤에 이제 부등식을 이제 볼 건데 여기 그냥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푸시면 돼요. 점 0, 자, 보면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의 증명을 이제 해볼 건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근데 이거 사실 우리 그 근해 분리나 이런 거 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됩니다. 최소값이. 그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은 나머지 값들은 더 큰 값이니까.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거. 되는 거? 네,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최소값이 0보다 큼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반대로 fx가 0보다 항상 작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값이 0보다 작다 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는 그 모든 실수였었는데 이번에는 제한된 구간이야. 제한된 구간. 되게 뭐 뿌듯해한다 뭔가 약간.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지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구간을 이제 보면은 x가 a보다 클 때 요거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최소값이 존재하면은 그냥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의 최소값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야. a가 만약에 여기야.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은 이 최소값 여기죠. 얘가 0보다 큼을 보이면 된다 라는 얘기. 최소값에 해당하는 게 0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 최소값이 없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요런 케이스거든. 만약에 여기 정도를 a로 잡으면 a보다 큰 범위가 이게 최소값이 존재합니까 이게? 없습니다. 여기 값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함수가 증가하고 결국에 그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네,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네. 네. 근데 저기에서는 네.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여기가. 저기로 하면 네? 어디? 왼쪽? 네. x가 a보다 큰 범위만 볼 때. 아, x가 a보다 큰 범위만 볼 때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이고 싶으면은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라는 걸 확인한다. 그 범위에서. 그걸 확인해 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데,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거든, 최소값. 근데 얘도 아까 앞에서 했던 방정식이랑 똑같아. k 넘기고 풀 거야. k 넘기고. 그래서 우리가 풀어줄 그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0x가 결국에 마이너스 k보다 크다라는 것을 풀 건데 좌변에 있는 거를 fx로 하겠습니다. fx. 그럼 미분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 주셔야 돼. 이제 미분을 해서 4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죠. 이 정도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0x 이거 맞습니까 이거? 네 맞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면 되니 이거? 아닌 것 같네요. 다시 그러면 이 플러스 4x 해서 플러스 10 이렇게 써줘야 맞네요. 이렇게 좀 수정해 줄게. 저게 맞습니다. 저게 맞고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게 0 되는 걸 우리가 찾아주는 건데 얘는 아마 근이 안 나올 거야 이게. 이거 판별식 해보시면은 판별식이 아마 음수가 나올 겁니다. 비주근 마이너스 4시 해주면은 실근이 안 나와서 유일하게 1만 근으로 가지는 상황이고, 이걸 토대로 중간표를 만약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1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그냥 한 번만 바뀌는 상황입니다. 부호가 한 번만 바뀐다. 결국 1에서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이거든요, 얘가. 그래프 모양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며 여기서 최소가 됩니다. 극소가 되면 최소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최소값이 결국에는 얘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 라고 쓰시면 끝. 그러면 K가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K가 방향이 지금 반대죠. K가 이제 6보다 크다가 나와서 정수 K의 최소는 7이라고 하면 되니 7로 써주시면 되겠고, 7로 해주시면 되고, 최소값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최소값을. 최소값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7번 보시면 이번엔 제한된 범위야. 0 이상일 때 저게 성립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0 이상일 때. 그럼 똑같이 이제 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좌변에 있는 것만 fx로 쓸게. 좌변에 있는 것만. 그럼 또 이제 함수를 이제 그리고 해줘야 되겠죠? 함수를 그리고. 미분을 해줍니다,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래서 3배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해서 이 증감표까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값을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3하고 그 다음에 몇이야 이거 이제 마이너스 4, 5, 35인가요 이거? 이렇게 나옵니까? 35하고 3 나오니 저거?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양인데, 주의할 점은 0 이상일 때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 0 이상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극대가. 그 다음에 3은 이제 극소가 되는 것인데, 0은 이제 중간에 한 뭐 요 정도쯤 있겠지. 0이라는 거는 중간에 한 뭐 요 정도쯤 있지 않을까 라는 거지. 이 범위를 보라는 겁니다. 이 범위. 이 범위는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야. 3차 함수가 K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했듯이 요 최소값이 최소값이 K보다 크다. 즉 3이 극소이자 최소니까 3이 K보다 크다 라고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수 K의 최대값은 2라고 정해주면 되겠죠. 2 맞나요 저거? 네, 저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 이제 8번. 이번에는 저 제한된 범위가 또 이제 나왔어. 증가감소를 이용을 해주는 건데, 얘는 그저 마이너스 K를 넘겨서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K를 넘겨줄게요, 쟤는. 그래서 1과 3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자, 부등식. 2x제곱 플러스 9x제곱, 이 K보다 크다. 라고 해볼게요. 좌변만 fx로 이제 잡을 건데, 미분을 이제 해서 확인을 합니다. 6x제곱 플러스 18x가 나오는데 6x로 묶어서 증감표까지 확인을 합니다. 마3 0 나오고 부호 변화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나오겠고, 0 넣어주면은 0, 마3 넣어주면 몇입니까? 마3 넣어주면은 27인가요? 맞니? 맞니? 맞대.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봐야 되는 구간은 1과 3 사이만 보는 겁니다. 1과 3 사이. 1과 3 사이는 지금 0보다 더 큰 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지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냐, 증가하는 부분에. 그쵸?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1과 3 사이 범위는 여기 나와가지고, 이 구간 보는 거 맞니? 이 구간? 요 구간 맞니, 요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항상 이 3차 함수가 k보다 크려면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해야 되는데 최소값이라고 할 만한 점이 있니 이게 지금? 여기 뚫려있기 때문에 없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이때의 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등호가 맞니 저거? 네. 그래서 이렇게 식 써주시면은 자연수 k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냥 한 개. 1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왜 이게 있나? 1 넣어줘야 되죠? 지금 잘못 봤다. 요거로 봤네? 그러면 1 넣어주셔야 되니까 11이 k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그래서 11개로 해주시면 되겠고, 11개로. 되심? 그 다음, 속도와 가속도. 지금까지는 막 미분하고 해가지고 좀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은 이번에는 좀 힐링을 하는 단원입니다. 힐링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물리를 학교에서 하고 계시죠? 물리 안 하는 사람 손? 안 하는 사람 손? 난 누군지 이미 알고 있어. 들고 있어. 근데 물리에서도 이런 거 하니? 막 속도, 가속도 이런 거 하니? 데이터너밍 역할이라서 이거래요. 나 그래? 그러면은 이제 매우 수월할 거야. 매우 수월할 거야, 매우. 자, 보면은 그래도 얘는 쉽다. 봐봐. 자, 보면은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그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은 X를 T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다. X는 FT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따른 점 P의 위치식을 이렇게 X는 FT로 표현을 이제 한 것이고 X는 FT. 자,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평균 속도. 저거는 우리 그 미분 처음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속도는 우리가 원래 뭐였습니까? 속도는? 네, 시간분의 거리인데 평균 속도는 이제 뭐냐면은 그 변화량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변화량을 가지고. 그래서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의 평균 속도는 이제 요 식을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시각의 변화량 델타 t고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그 시각을 여기다가 대입한 값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평균 변화율처럼 식이 나옵니다. 평균 변화율처럼. 자, 얘는 이제 이 ft라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것이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속도가 나오고 그냥 속력이 나옵니다.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합니다. 순간 변화율. 특정 그 시각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라고 하고요. 속도. 그러면은 우리 그 미분기수 단원에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평균 변화율에서 우리가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죠. 델타 t가 0으로 가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셔야죠? 그죠? 그래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가지고 미분계수식처럼 이렇게 썼었죠. 미분계수식처럼. 그래서 우리는 속도는 이제 결국에 이 위치식, 맨 처음에 주어진 x는 ft라는 거를 미분하면 됩니다. 속도는 위치식을 미분하면 된다. 위치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오고 그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력. 이것도 물리 시간에 배웁니까? 속도, 속력? 차이가 나옵니까? 네,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다 아는 내용, 상식입니다, 상식. 네, 상식입니다. 그 참고로 우리가 보통 접하는 그 속도 있잖아. 우리가 보통 접하는 속도는 뭐 주로 뭐 자동차 계기판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속도가 뭐야? 그게 막 만약에 속도가 계기판에 100이라고 찍히면은 그게 지금 현 순간의 속도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순간 변화율인 거고,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위에서 나온 평균 속도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0초일 때는 현재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0초일 때는 현재 0m인데
만약에 3초일 때는 만약에 9m를 갔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속도가 얼마냐? 그럴 때는 이제 3분의 9 변화량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 요거는 이제 평균 속도인 거고.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속도는 다 이제 저 순간 변화율. 자동차 계기판이 가장 큰 예시가 되겠죠. 그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력은 절대값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거를 기아랑 이제 연관 짓게 되면은 속도는 뭐다? 벡터. 그 다음에 속력은 스칼라. 전공 분야 나왔다. 자, 그거가 되겠고. 얘만 몰라.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괜찮다. 몰라도 된다. 지금은. 알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근데 결국에는 기아를 하면 해야죠. 나중엔 알게 되겠죠. 나중엔. 지금은 몰라도 된다. 괜찮아. 모른다라고 해서 뭐라 하지 않아. 알겠지? 뭘 안 해. 근데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지금 하는 거는. 자, 자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래요. 속도의 순간 변화율. 아까 속도가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었습니다. 보시면 속도는 여기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거든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위치를 미분을 해주면은 속도가 나오는데 그 속도의 또 순간 변화율을 잠깐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이제 우리가 다시 밑으로 넘어가면은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즉 가속도는 이제 우리가 그 A 이제 그 영어 그 약자에 따가지고 이제 악셀러레이션 이제 해가지고 따는 거고 속도는 이제 주로 V라고 씁니다. 속도가 영어로 뭐죠? 벨로시티 아니니? 네, 그죠? 아니, 너네 그 기본 이거 영단어 아니니 이거? 여기 나오네 여기? 몰랐네. 자, 그래서 뭐라고? 아니 이제 여기 밑에 있는지는 몰랐다고 이제. 쌤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다 했는데. 쌤이 이렇게 쳐요? 한글에서 이렇게 해. 제가 속도와 네. 가속도. 다 치는 거야 이거 내가 다 일일이. 진짜요? 예. 거짓말. 그래서 맨날 내가 아침에 퇴근하는 거야. 이걸 아직도 근데 왜 쳐요? 지금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걸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다. 자, 그래서 왜? S에서 7번인데 얘는 8번이에요. 이게 그게 이따 얘기해 줄게. 자, 보면은 그래서 자, 좀 이따.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알아. 나도 다 알아.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속도가 되는구나. 애초에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정의를 했고 아까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는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까 속도의 그 절대값을 뭐라고 불렀었죠? 속력이라고 불렀지. 그러면 가속도의 그 절대값인 건 뭘까? 가속력? 가속력? 아니 가속도의 절대값이은 거. 야, 속도의 절대값이면 력이잖아. 속력이잖아. 가속력. 가속도의 절대값 붙으면 뭐야? 가속력. 가속력 아니겠니? 아니야? 그래? 뭐라고 하지? 물리 시간 때 뭐라고 배우니?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가속도의 크기. 아시겠죠? 네. 가속력은 아니야. 가속도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왜 아니에요? 가속력이 아닙니다. 가속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고 그치? 근데 뭔가 되게 그럴싸한 단어잖아. 그쵸? 자, 보자. 자, 이게, 자, 속도는 있잖아, 우리가. 자, 속도는 우리가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속도가 그냥 3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플러스가 생략이 된 거야. 우리 항상 숫자는 플러스는 생략을 하잖아요. 그죠? 속도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 속도에는 부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게 되는 것은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운동 방향. 플러스면 이유가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수직선에서 수직선의 화살표 방향이 커지는 방향이야. 그래서 그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큰 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까봐 그 위아래로 가는 Y축 방향. 그럼 얘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때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위로 가는 거, 마이너스면 밑으로 가는 거. 주로 이제 물리 시간 때 뭘 배웁니까? 무슨 뭐 물체를 위로 던지지 않니? 그죠? 연직 방향. 네, 뭐 연직 방향으로 막 그런 걸 하죠?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요. 위로 가면 방향이 있어요? 네? 위로 가면 방향이 있어요? 그럼 플러스 방향이에요. 저거도 플러스잖아요. 근데 저거랑 저거랑 어떻게 하나만. 한 가지 상황만. 동시에는 안 해. 대각선 아이, 그러지 마. 네, 대각선은 힘 두 개. 아니 왜두 개가 왜 둘 다 플러스면 왜 둘 다? 일단은 무조건 이제 한쪽 방향, 이 1차원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 1차원적. 양, 왼쪽이면 오른쪽. 좌우냐, 위, 아래냐, 무조건 이것만 따지는 거야. 둘 다 동시에 고려하진 않아. 즉, 여기에서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자,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자, 여기서 수직선만 다룹니다. 양의 방향, 플러스. 음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수직선은 이 좌우로 날아가는 거니까,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이고, 자, 속도가 0이면 뭘까? 그거는 정지에 있거나 운동 방향을 바꾸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등속도 운동. 그쵸? 자, 그래서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그 부호가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속도 0을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얘기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요 내용 좀 중요합니다. 요 내용. 자,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은, 자,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돼. 변화율이니까 이제 우리가 뭐 델타 t, 델타 s 이렇게 이제 뭐 식을 세울 텐데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l 순간 변화율처럼 계산해서 이렇게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것으로 쓰시고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써주시면 돼요. 그냥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미분. 요거는 뒤에서 한번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너무 쉬워 이거. 솔직히 암산도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시각에 따른 위치가 주어졌네.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이 단어는 할 때 중요한 게 있어.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시간이 나오잖아. 시간이. t가 시간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속도와 가속도 단어는 전제 조건이 항상 뭐가 붙냐? 그치? 네. t가 0보다 크다라는 건 항상 깔고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당연히 저거 안 줘. 왜냐면 당연한 거거든. t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은 깔고 들어갑니다. 저거는. 물론 0일 때도 뭐라고요? 이제 t가 0일 수는 없냐? 근데 물론 t가 0일 때도 이제 되기는 하는데 0일 때는 이제 보통은 위치가 0일 때를 이제 의미할 텐데 0일 때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상황에서 뭐 속도가 2인 순간에는 가속도가 몇이며 가속도가 18인 순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2인 순간의 가속도? 그러면 속도를 일단 식을 써봐야 되겠네?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v입니다. 그러면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2다 라고 해가지고 t를 구해. 넘어가면은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인수분해 바로 하겠습니다.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시간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2가 되는 것이며 이 얘기는 속도가 2일 때의 시간은 t가 2다. 2초일 때다. 그러면 2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다.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가속도가 나오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이제 해보면은 12t-6인데 우리는 t가 2일 때를 대입해 주셔야 되니까 그때 속도는 18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18.
너무 쉽죠? 시험 문제가 저렇게 나옵니다. 결과 1번과 2번이 같은 거 아니에요? 1번과 2번이요? 그쵸. 같은 말이죠, 사실. 2번은 가속도가 18일 때의 속도를 이제 구해주는 건데, 가속도가 18일 때가 지금 우연에 좀 같게 나왔죠? 그때 속도는, 자, 얘는 18이고, 얘는 2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10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표의 시각 t수의 위치 x가 주어져 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라.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게 뭘까? 그 속도의 정확히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데 당연히 0을 거쳐 지나갈 거란 말이야. 이제 갑자기 막 부호가 속도가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속도의 부호가 그럴 수가 없겠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느려졌다가 빠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엔 0 되는 걸 구해주는 겁니다. 속도가 0 되는 거. 결국 미분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 3t제곱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 극대극소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극값을 가질 때는 무조건 0이고 극값을 가지는 거는 부호 변화가 일어났잖아. 그쵸. 근데 일단은 이게 0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후보다, 후보를 일단 먼저 찾자. 후보를. 그런데 얘가 3t로 묶어주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증감표를 확인해 보면은 증감표를 0과 2를 기준으로 해서 속도의 부호가 얘는 당연히 바뀌는 상황입니다. 결국 0과 2에서는 속도가 바뀌는 건데 0일 때는 안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t가 2일 때를 물어보는 거일 거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속도의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짝수제곱이면 안 바뀌겠지. 짝수제곱일 때. 그때는 신경 써야 돼. 예? 예, 그렇네요. 그럼 다시 빨리 얘기해 주지. 자, 다시 3, t-3, t 플러스 1 그렇게 되니까 t가 마이너스 1과 3이다. 부호 변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마이너스 1은 제외해 주시고 3만 해주시면 되고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구해주는 거니까 가속도 네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얘가 t가 3일 때 a가 뭔지 구해라 라는 얘기죠. 네, 그냥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계속 함수 그래프 그리고 고통받다가 이거 하니까 좀 이제 힐링을 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한 3점짜리 정도 나옵니다. 아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거의 준킬러급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가 저거를 평균값 정리랑 연관지어서 나온 적이 있다. 니네 미래다. 자 필수 제11번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면으로부터 이제 수직으로 위로 쏘아 올리는 거거든.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이제 연직 방향, 위아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위아래 방향.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 뭐 건물 위에서 뭐 쏜다고 치면은 건물 위에서 35m. 자, 여기서 이제 쏘아 올린 로켓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 로켓의 높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로켓의 높이 식이. 근데 지금 애초에 쏘아 올리는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5m 위니까 이 높이 식에 35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까? 이게 약간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거 35m 속도 나왔으니까 이게 약간 좀 문제에서 되게 약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 높이식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식에. t가 0이면은 이제 쏘아 올리기 직전이니까 t가 0일 때의 h가 35죠. 쏘아 올리는 순간은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에 있는 거니까 얘는 당연한 겁니다. 요거 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쏘아 올리고 2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는 저 h로 주어진 저식을 미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분을.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되니까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속도는 h'인데 30-10t다. 우리는 t가 2일 때의 속도 가속도를 구해주는 거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저게 뭘 의미합니까? 중력 가속도인 거 아십니까? 네. 물리 시간에 배우죠? 그렇죠. 그렇게 배우죠,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10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마이너스인 이유는 지금 이게 위쪽 방향에, 위쪽 방향에 플러스고 아래쪽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이 지면 쪽으로, 지구 중심 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알죠? 네. 알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1번 t에다가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니까 자, 속도는 10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 있을 때에는 단위도 당연히 잘 적어주시고 속도는 이제 2 넣어주면 10이에요. 속도. 가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10 미터 퍼 이제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써주시고 자, 2번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사실 이거 지금 미분을 안 배워도 할 수는 있어. 높이가 최대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2차식의 최대값 완전 제곱해서 할 수는 있지만 미분 단원에서는 쟤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은 지금 위쪽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 플러스라는 건데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시점이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부호가 바뀌잖아. 즉 최고점을 찍었을 때 잠깐 멈춰 있을 텐데 그럼 속도가 몇입니까? 0이죠. 0.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 이거는 속도가 0인 걸 구하라는 거야. 속도가 0일 때가 도대체 몇 초가 걸리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가 0일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속도 저 V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T가 3이거든요. 그럼 답이 그냥 3이네? 답이 3 하나 나오고 자 3번 그러면은 로켓의 최고 높이는 3초일 때의 높이를 구해주면 되죠. 최고 높이가 3초일 때니까 t에다가 3을 h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게 답입니다. 넣어주게 되면 몇입니까? 제가 이제 3, 3, 9, 45, 80입니까? 80 맞니? 80? 80m 그쵸? 단위 단위 좋아. 80m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계산해보시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저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예, 지면은 높이가 몇입니까? 0입니다. h가 0이 되도록 하는 순간의 속도니까 그때의 시간을 구해서 그 시간을 속도에다가 대입해주면 될 거야. h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저기 나와있던 h 35 플러스 3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t를 구해서 그러면은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때 t는 아마 7 또는 마이너스 1 중에서 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t가 7일 때 속도가 도대체 몇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것인데 속도 30 빼기 10t에다가 7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4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0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속도는 계속 어떻게 되니? 작아지니? 네. 네. 이론적으로는 작아지죠? 왜 아니니? 지구에서는 아니죠. 지구에서는 왜 아니니? 공기저항 때문에 인계 속도에 도달하는 증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공기장을 놓지 네. 맞아요. 안 물먹는 공기저항.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필수예제 12번 보시면, 필수예제 12번. 요거, 그 오타가 있어서,
자, 이거 우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거기 옳은 것을이라고 이제 그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것으로 바꿔줍시다. 개꿀.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위치에 대한 그래프. 그럼 잘 봐. 자, t는 a에서 속도가 0이냐라는 건데, 위치 그래프에서는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했죠? 속도. 그러면 위치 그래프, 위치 함수에서는 위치를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니? 원래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잖아. 미분하면 맞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면은 지금 1번을 확인해 주려면은 t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맞니? 0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맞는 것이고 2번을 보면은 t는 c에서 전피 속도가 최소이다. c에서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이거 지금? 이거 0입니다 이거 0.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 겉으로 보기에는 속도가 최소인 지점은 B입니다. B. 저때가 속도가 최소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를 물어보는 건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B처럼 보이고요. 자, 3번 0과 D 사이에서 온동방향 몇 번 바꾸냐? 0과 D 사이에서 몇 번 바꾸냐? 2번. 3번. 몇 번 바꿉니까 이거? 자,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면 되겠지. 속도의 부호 변화는 극값을 확인하면 되죠. 극값. 요거에서 2번 맞네? 요렇게 2번입니다. 알겠지? 요렇게 2번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BC 사이에서 음의 방향이냐. BC 사이에서는 지금 요 구간이거든, 요 구간이거든?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저게? 네? 음의 방향으로. 이게 왜 맞니, 얘들아? 이거는 기울기를 보는 거지. 위치가 함수값이 음수여서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보는 것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다. 5번은 원점을 몇 번 지나냐. 결국 X축과의 교점을 보면 되는 것이죠. 몇 번입니까, 이거? 이렇게 2번이 나옵니다. 여기하고 여기. 2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저렇게 확인하면 되고. 다음. 이제 끝나네. 싫어. 그 다음. 자, 요 문제, 그 그림자 문제, 요거 별표 하나. 이거 웬만한 교과서에 다 있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자, 키가 1.7m인 학생이 3.4m의 가로 밑에서 원래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쪽 방향으로.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자, 문제에서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 이 식을 좀 세워줘야 돼. 시간을 t로 잡으면 매초 2m래. 2t죠, 2t. 그죠? 속도는 시간 곱하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이제 2t라고 볼 수 있습니다. 2t.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요 그림자의 길이 쪽도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거 어떻게 구하니? 이거 2t? 이거 닮음입니다, 닮음. 비례식 생각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대2 맞니, 이거? 1대4, 자, 1대2니까, 봐봐, 1대2 맞니, 이거? 1대1. 1대1이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2t가 되는 것이고. 이제 닮음 이용해서 비례식을 생각해주면 돼. 닮음 이용해서 비례식. 자, 그러면은 결국에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사실 이 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여가지고 이 4t를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4t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4t. 결국 그림자의 끝은 이제 4t만큼의 그 거리를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 그때 속도는 뭡니까, 그러면? 4입니다, 4. 근데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림자의 끝. 끝이 왜 움직여? 여기.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 그림자가 점점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벌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로 해봐, 이걸로. 응.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그치. 커지잖아. 어.
작아지네. 어. 작아지잖아. 하여튼 이 그림자의 끝은 여기 사람이 맨 처음에 있던 지점부터 점점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요? 지금 이게 사람, 이게 그림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자가 더 빨리 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림자는 이 끝이 전체 4t, 사람은 2t. 속력이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림자의 끝은 4t만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속도 미분하면은 다시 이거 그 이동한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죠. 그래서 4 단위까지 해서 4m/s. 요거를 답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의 길이 식이 아까 몇이었습니까? 이거 2t였습니다. 그 변화율은 그냥 미분해주면 돼요. 2m/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변화율은 그냥 미분이야. 변화율은 미분. 알겠지? 변화율은 미분이고 여기 있었네? 귀여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봅시다, 이제. 요거도 확대된 그림이 있는데. 자, 마지막 보시면,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20인 원뿔 모양이 있는데, 거꾸로 세워놨고,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채웠대. 자, 그랬을 때, 높이가 4인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6인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주래. 4일 때, 6일 때.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에이. 우와. 자, 오. 자, 이게 몇 초 2씩 높아진대. 몇 초 2씩. 그러면은, 이티.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간을 t로 두면은 2t라고 여기 둘 수 있니? 여기 2t? 자, 2t라고 둘 수가 있죠. 2t라고? 네.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자, 2t. 자, 그러면 이게, 그치, 이제 2t만큼 이제 길이가 있을 것이고, 얘가 이제 닮음이야. 그러면은 이거 작은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 맞니 이거? 닮음?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1대 2야. 1대 2. 10, 20이니까. 아. 그럼 여기도 1대 2 맞니? 1대 2. 그러니까 여기가 t죠. t. t로 나오겠죠. 1대 2. 그럼 여기도 이제 1대 2다. 라고씩 세울 수 있고. 문제에서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수면의 넓이가 이 원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 이 원의 넓이. 저 원의 넓이식을 세워주면은 파이 반지름 제곱 2이고 파이 반지름 제곱. 문제는 그 수면의 높이가 아까 4cm 1대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 수면의 높이에 대한 식이 2t인데 얘가 4가 되도록 하는 그 시간에서의 이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넓이 변화율. 요 넓이의 변화율을 이제 뭐라 해볼까? 넓이니까 그냥 ST라고 해볼게. ST.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쟤를 구하는 거야. 네. 그 높이가 4cm일 때의 그 얘기는 시간이 2초일 때의 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는 것이며 저거 미분해 주시면 2파이-t가 되겠죠? 따라서 S'2는 이제 4파이라고 쓰시는데 이런 문제는 단위도 잘 써야 된다. 단위도. 넓이니까 센티미터 제곱이 붙고 미분했으니까 그 초, 세크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미분하면 이걸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은 여기에 제곱. 한 번 더 하면 세제곱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아까 그 속도가 이렇게 그- 미분한 게 이렇게 몇번 그치, 미터 퍼 세크. 애초에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분모가 시간인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부피의 변화율인데, 자, 원뿔의 부피 뭐였습니까? 원뿔의 부피.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제곱. 그렇지. 원래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여기서 밑넓이가 이제 그 요거를 이제 파이 t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고 파이 t 제곱. 그다음에 높이는 지금 2t라고 볼 수 있나요? 2t? 2t. 이 물 채우는 것으로 식을 세워 주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3분의 2파이 t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부피식 vt라고 해주면은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수면의 높이가 6일 때를 구해주는 것이어서 t가 3일 때를 구해주는 겁니다. t가 3일 때. 결국
V'3을 구해주는 것이고 V'T는 2파이 T제곱이어서 V'3은 18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초 말고 S로 쓰자. S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다. 변화율. 네. 오늘 수업 끝! 이러면 되고